안녕하세요. 오늘은 향각의 고려가요인 정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갈래는 향각의 고려가요라고 부릅니다. 향각의 고려가요. 자, 당연히 고려시대 불려졌던 노래인데 왜 향각의 고려가요라는 말이 붙냐면, 자, 이 노래가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향각의 고려가요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래서 형식적으로 봤을 때, 자, 지금 총 11행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을 한 행으로 취급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9체 향가와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 19체 향가의 형식적 특징을 뭐하고 있다? 계승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우리 의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번째로 충신연주지사의 효시라고 나와 있어요. 충신연주지사의 효시라고 나와 있는데, 효시라는 건 뭐 이제 시작이란 뜻이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충신연주지사라는 이 표현은 매우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자, 어떤 의미였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자, 충신연주지사라는 건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하자 또는 신하의 충성심을 노래하는 작품을 충신연주지사라고 하는데, 자, 이걸 누구의 목소리를 빌려서? 여인의 목소리를 빌려서 노래하는 작품을 보고 충신연주지사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배문학의 효시라고 또 나와 있죠. 자, 유배문학이라는 것은 신하가 어디에 가서, 유배지에 가서, 귀향을 가서 부르는 작품인데, 이 정과정이라는 노래가 이 유배 문학의 효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민중들 사이에서 불려지던 노래이기 때문에 대부분 작가가 전해지지 않는 편이죠. 그렇죠? 하지만 얘는 유일하게 작가가 알려져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정서라는 고려시대 이 문신이 지었다라고 해서 이 작품을 뭐라고 하느냐? 작가가 알려져 있는 작품이라고 하고, 정서의 노래다라고 해서 정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6번 문제 보시면 이 글과 관련된 창작 배경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 풀이할 때 고려해서 풀어주시도록 합니다. 자, 현대어 해석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은 현대어 해석은 생략하고 해설을 하도록 할 건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님을 그리워 우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임을 그리워 우니에서 나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시적 화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의 누구는, 임은 누구라고 의미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 이 노래가 충신연주지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의미한다? 임금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내 님을 그리워우니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리움의 감정과 슬픔의 감정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때 그리움과 슬픔의 감정이 나타나는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슨 가사이기 때문이다? 유배문학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슬픔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산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뭐를 통해서?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투영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지금 화자의 정서와 누구의 정서가, 산접동새의 정서가 일치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정이입의 대상이면서 또한 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객관적 상관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모든 자연물이나 사물들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건 어떤 내용이냐면 산접동새, 새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새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슬픔을 떠올렸다라는 것과도 연관 지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고 있구나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니시며 거칠으신들이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면 이 아니며 거짓인 것을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생략되어 있는 내용이 나에 대한 모함이 또는 뭐가 참소가, 여기서 참소가 모함이란 뜻입니다. 모두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신 줄 잔월효성이 아시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때 잔월효성이라는 시어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잔월효성은 옆 해석처럼 지는 달과 새벽 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 위에 밝은 뭐랑 뭐니까 달과 별이니까 초월적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초월적 존재에 의탁해서, 그러니까 부탁해서 무엇을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넋이라도 임은 한데 여져라. 여기서 이 려다라는 동사는 자주 나오는 동사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하는 동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다나 지내다나 살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넋이라도 임과 함께 지내고 싶구나라고, 임과 함께 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벽이시더니 뉘러시니까는 어떤 뜻이냐면 우기시더니 뉘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를 모함하던 이들이,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우기시던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라고 자신을 참소했던 이들에 대한 뭐의 정서? 원망의 정서가 나타나면서 나는 과도, 그러니까 잘못도 허물도 천만, 절대란 뜻이겠죠? 강조의 의미입니다. 전혀 없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건 다만 다른 사람들의, 나를 모함하는 무리들의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나를 유배 보내시니 너무나도 슬픕니다 라고 자신의 슬픔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부분으로, 사실 이 창작 배경하고 연관지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고려 의종이 이 시를 지은 정서를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잠깐만 내려갔다 와, 내가 금방 다시 불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배를 보냈는데 지금 불러주지 않고 있으니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자신을 다시 뭐 해달라? 등용해달라라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를 지은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미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임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는 부분, 자신을 잊고 불러주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이 충신 연주지사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이 충신 연주지사들은 임이 부재하는 상황 또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유배문학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유배지어서 불러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불러지냐면, 일단 임금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강조하고, 이렇게 임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자신을 다시 등용해 주기를 바라는 재등용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나를 하마 잊으시니까에서는 다시 나를 불러주세요라는 그 염원과 소망이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도 우리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 노래는 향가계 고려가요로,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체 향가와 유사한 형식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그러한 형식적 특징이 잘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19체 향가의 형식적 특징, 기서결의 몇 단 구성,
기서결의 3단 구성을 취하고 그와 함께 낙구의 감탄사의 시상의 집약과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특히 이 부분 아소니마가 이 낙구의 감탄사의 시상이 집약, 전환되는 부분이라는 19체 향가의 형식적 특징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도람 들으샤, 마음을 돌리셔서 뭐 해주세요?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사랑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다, 작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